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시대 가장 거대한 두 가지 기술 혁명, 바로 AI와 수소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나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요. 먼저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비나텍이 어떻게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핵심 무기인 슈퍼카패시터는 뭔지,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수소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성장 예측과 함께 따라오는 리스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비나텍이라는 회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거대한 판부터 읽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AI,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전력입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이 숫자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257억 달러. 이게 2034년까지 예상되는 미국 변압기 시장 규모거든요. 변압기 하나만 봐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전력 부품은 턱없이 부족한데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 이 불균형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기업이 어떻게 이 도전에 맞서고 심지어는 엄청난 적자까지 내던 회사가 어떻게 이걸 기회로 바꿨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비나텍의 아주 독특한 포지션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을 제외한 유일한 주요 글로벌 슈퍼캐패시터 공급업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데 그때 딱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비나텍인 거죠. 엄청난 지정학적 이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이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매출 구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거의 84%가 수출이에요.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이 이 회사의 명운을 쥐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만드는 슈퍼커패시터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난릴까요? 이 핵심 기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나텍 성공의 심장에는 바로 이 슈퍼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랑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배터리는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저장해서 오랜 동안 꾸준히 내보내는 마라톤 선수 같고요. 슈퍼카패시터는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딱 모아뒀다가 필요한 순간에 꽝 하고 폭발적인 힘을 내뿜는 단거리 스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극한의 온도나 환경에서도 수십 년을 버텨야 하는 아주 신뢰성이 중요한 산업용 부품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배터리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세 가지 엄청난 강점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 수명이 20년에서 30년으로 아주 길어요. 변압기 같은 전력 설비랑 수명이 거의 맞먹죠. 둘째, 웬만한 더위나 추위에도 끄덕없이 작동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점들이 정말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정전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비상 전력을 공급해주는 무정전 전원 장치 UPS의 이 슈퍼커패시터가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비나텍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한 가지 무기만 가진 게 아니에요. 동시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미래 먹거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슈퍼카패시터로 현재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에너지인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을 만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수소 분야에서 이 회사가 가진 진짜 무기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수소 연료 전지의 엔진격인 핵심 부품, 막전극 접합체, 이걸 MEA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부터 최종 부품 조립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랑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슈퍼커패시터와 수소 기술, 이 두 가지 전문성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부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수소 인프라까지 이 모든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력 솔루션을 다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적, 전략적 변화가 실제 숫자로, 그러니까 돈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놀라운 재무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줍니다.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드라마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2025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이제 2026년에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영업 손실이 무려 81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 분석가들은 2026년에 매출이 106% 이상, 그러니까 2배 넘게 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데이터 센터와 수소, 이 두 시장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입니다. 2026년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400%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성장 스토리는 거의 완벽해 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함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재물 상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리스크들이 보입니다. 먼저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리느라 부채 비율이 159%까지 올라갔어요. 또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서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뒀는데 이게 146%나 급증했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팔리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4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영업활동으로 버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분명 재무적인 리스크는 존재해요. 하지만 비나텍은 AI 혁명과 수소 사회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두 가지 흐름에 바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비나텍은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맞이할 첨단 기술 미래의 핵심 설계자가 될까요?